자, 다시 2023년 1월 1일 한국사 혼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5번. 밑줄진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5명의 개화당이 사건을 일으켜 나라를 위태롭게 한 다음 청나라 사람의 억압과 능멸이 대단하였다. 종전에는 개화가 이롭다고 하면 그다지 싫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후 조야 모두 개화당은 충의를 모르고 외인과 연결하여 매국배종하였다. 윤치호 일기라고 하네요. 1번 풀어볼게요. 1번 정동구락부 세력이 주도하였다. 이 문제 잘 답을 지금 필기해 놓은 걸 보고 아는 거지 그냥 풀면 저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2번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일본군과 함께 한 건 맞죠. 근데 정확하게 경복궁인지 뭔지는 잘 몰라요. 3번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자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이건 확실히 알죠. 뭐 김옥균, 박용효가 뭐 수신자 파견을 해서 어떻게 뭐 차관을 도입하였다. 이거는 3차 수신사라는 거 알고 있죠. 그다음에 4번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 일단 정답이 제가 이게 몇 번이냐면 일단 1번은 아니죠. 1번은 정동구락부하라고 하면 풀이를 들으면서 아는 건데 구락이라는 말이 클럽이라는 말을 구락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럽은 어떤 나라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국과 제일 관련이 있다. 약간 꼼수예요. 꼼수인데 클럽이라는 말은 뭐 미국과 관련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정동구락부는 미국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런데 갑신정변은 어떻게 일본과 함께 일본의 도움을 받고 일으킨 정변이니까 1번은 답에서 배제를 할 수 있고 2번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모르겠어요. 필기한 거 볼게요. 1894년이라 정답 배제. 그러니까 그렇죠. 갑신정변 때 무슨 궁을 침범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상 뭐 센스껏 1894년 그 경복궁 점령 이 사건은 하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을 쓴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문제를 풀면 이거는 1894년 내용이니까 뭐 정답이 아니다. 뭐 찝찝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뭐 틀리면 어쩔 수 없고 3번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수신사 파견은 수신사가 1차, 2차, 3차 수신사가 있는데 뭐 어쨌든 아니죠. 이건 어쨌든 수신사 파견 차관 도입을 한 거는 3차죠. 1882년 이모곤란 이후 어떻게 정확하게 김옥균, 박용효라고 기억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김옥균만 쓸게요. 김옥균의 어떻게 사제사로 뭐 사제사로 3차 수신사로 파견이 되었다가 뭐 차관을 뭐 도입하겠다 약속을 받았나요? 뭐 차관 도입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고 4번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 내가 답을 보고 아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답은 4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본 공사관이 불탔다. 그리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 뭐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정답이라고 하니까 맞는 내용 같네요. 갑신정변 이후 그 두 가지 조약을 했죠.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한성조약은 뭐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건데 뭐 일본 공사관이 불타서 뭐 배상금을 지불한다 이런 내용이 얼핏 기억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고 뭐 텐진조약은 뭐 일본과 청이 조선에 뭐
군사를 파견할 때 뭐 미리 뭐 알려준다, 뭐 대략 이런 내용이라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어쨌든 정답은 4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문제는 알겠지만 이 문제는 지금 봐도 모르겠는데 볼 때마다 모르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정도 하면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6번. 개항기 체결된 통상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1 통상장정 1876년 조1 통상장정은 방공령 규정이 없었죠. 1번 틀렸죠. 조청 수령 무역장정은 1882년인데 서울에서 전국 상인의 개점에 허용되었다. 뭐 맞는 내용 같고, 3번 개정된 조1 통상장정은 그렇죠. 세율이 부과되었다. 4번 한성통상조약은 대한제국 황제와 황청황제가 대등한 조약. 이거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1899년에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는 게 있으니까 뭐 얼핏 맞는 내용이고, 답은 1번이거든요. 답은 1번 조일 통상장정이 어떻게 곡물 유출만은 방공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일단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조규, 병자 수호조약.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첫 번째 뭐 대한민국 뭐 조선의 뭐 자주권을 뭐 보장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뭐, 치외법권 뭐 치외법권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뭐 해수면 뭐 측량할 수 있는 뭐 그런 권리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876년 조일수호 조규, 조일수호 조규 부록, 오랜만에 공부를 해서 좀 까먹었는데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서는 이게 먼저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뭐 일본 화폐, 조선 내에서 일본 화폐 사용 가능 있었고, 두 번째 뭐 있었죠? 일본 화폐 사용 가능한 거 있었고, 두 번째 그 간행이정 거리였죠. 간행이정 거리를 어떻게 심리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1882년 조일수호조규 속약이 있었죠. 조일수호조규 속약에서 어떻게 간행이정 거리를 어떻게 심리에서 50리로 늘리고 장차 뭐 100리까지 늘리겠다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또 1876년 이게 개정 전이죠. 개정 전 조일 통상장정이죠. 지금 오랜만에 공부를 해서 까먹었는데 잠시만요. 개정 전 조일 통상장정 맞죠? 이걸 그 산무장정이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산무장정이란 무항세, 무관세, 그다음에 무제한, 양곡유출.
이 세 가지가 주된 내용이고, 그리고 1883년에 어떻게 개정 후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 여기에서는 어떻게 일본에게 준 것은 어떻게 최애국 조항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최애국 조항을 어떻게 일본에게 줬고, 우리가 얻은 것은 뭐 항세, 일본 물품에 대해서 항세 관세 부과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제한 양국 유출이었는데 특히 방공령을 어떻게 실시할 수 있었다. 단 1개월 전 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나중에 이게 1889년이죠. 89년에 함경도였나? 어떤 도에서 어떻게 뭐 방공령을 미리 통보하지 않고 방공령을 실시해서 일본에 뭐 배상금을 줬다, 이런 내용 나중에 하나 나오거든요. 그때 수령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서 언급 안 하겠지만 뭐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내용은 뭐 1876년 강화도 조약 이 부분하고 이 네 가지, 1876년 조일수호 조규 부록, 조일수호 조규 소격, 그리고 조일통상장정, 조일통상장정 개정 전, 개정 후, 이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뭐 조청 수륙 무역 장정은 뭐 청나라에게 좋은 그런 조약이었고, 그리고 조일 통상장정 개정했지. 개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항세와 관세를 부과했죠. 우리에게 좋은 것. 일본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일정 세율이 부과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거는 쉬운, 공부만 충실히 하면 쉬운 내용이죠. 그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를 해볼까요? 7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7번 문제. 가라 시기에 해당하는 백제 역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읽어볼게요. 뭐 가나다라 있네요. 기원전 18년 있죠. 1번 관등제를 정비하고 공복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 통치 체제 근간을 마련했다. 이거는 고이왕이죠. 고이왕이면 3세기로 알고 있거든요. 3세기니까 이 맞는 내용이죠. 남쪽 마한 자녀 세력을 정복했다. 마한 세력을 정복한 것은 13대 근초고왕이죠. 4세기. 수군을 정비하여 요서지방까지 진출하였다. 근초고왕이니까 4세기니까 가죠. 2번 틀렸네요. 4세기 맞죠? 백제의 전성기 4세기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 일부 지역을 수복하였으나 얼마 후 신라에게 빼앗겼다.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 일부 지역을 수복하였으나 얼마 후 신라에게 빼앗겼다. 이거는 6세기 때 성왕과 진흥왕의 내용이니까 6세기니까 뭐 다 맞죠? 6세기 맞고, 정확하게 빼앗긴 연도가 55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553년이니까 어쨌든 정답은 다. 복신, 도침, 뭐 흑지상지, 뭐 이거는 뭡니까?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고, 그 고구려 세력들이 뭐 고구려, 복신 도침이면 백제겠냐? 백제겠네. 백제가 멸망을 하고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뭐 되살리자, 뭐 부흥운동, 뭐 이 내용인데, 군사를 일으켜 사비상에 당나라. 어쨌든 이거는 660년 백제가 멸망한 이유니까 660년 이후 따라 맞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2번인데 한 김에 한번 훑어보고 갈까요? 백제를 뭐 굵직굵직한 것만 정리하면 고이왕 3세기. 고이왕 때 뭐 했죠? 뭐 율령반포, 뭐 육관등, 육자평제, 뭐 16, 뭐 관등, 뭐 이런 거.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군초고왕 4세기죠. 네. 네. 4세기 하면 뭐 남쪽 마한제력, 뭐 마한세력 정복, 뭐 요서지방 진출, 뭐 고흥의 서기 이 정도가 있나요? 그렇죠. 이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려운 게 없으니까 뭐 관등제, 공복제, 고이왕. 한 김에 뭐 하나 하고 갈게요.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역 일부를 수복하였고 빼앗겼다. 이거 다번 정리해볼게요. 다번. 3번에 다번 정리해보면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역 일부를 수복하였으나 빼앗겼다. 이게 성왕과 뭐 진흥왕 6세기죠. 6세기 내용인데 이 부분 정확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가면 551년 어떻게 성왕이 백제고 진흥왕이 신라죠. 성왕과 진흥왕이 편먹고 어떻게 한강유역 고구려의 한강유역을 어떻게 뭐라고 수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수복을 했다. 수복을 해서 백제는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진흥왕은 한강 상류를 차지를 했죠. 네, 그렇게 했죠. 끝. 그리고 553년에는 신라 진흥왕이 배신을 해서 어떻게 한강 하류를 차지했고 잠시만요. 551년에 이렇게 해서 세운 비가 신라가 단양적성비 차지를 하고 그래서 554년에 어떻게 백제의 성왕이 어떻게 열받아서 복수를 하죠. 복수 시도를 하는데 어디서? 관산성 전투에서 어떻게 성왕이 전사 죽습니다. 그리고 555년에는 어떻게 신라가 한강 이거는 단양적성비는 한강 상류 점령 기념으로 세운 비고 555년에 북한산비는 한강 하류 점령 기념으로 세운 비고 여기서 저는 또 더 추가로 하는데 여기 창녕비 562년 여기에 황초령비 568년 마온영비 568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온영비 이 순서대로 비석이 뭐 세워졌다는 거 하나 알고 있고 그리고 시험 문제 나눠지면 이게 순수비라 단양적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4개만 뭐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데 제가 진흥왕 순수비의 말 뜻도 모르지만 일단 알고는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뭐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6세기 흐름은 6세기 흐름은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전체적인 흐름은 알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은 문제 5번, 6번, 7번 3개 풀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사는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생명이죠. 무조건 반복.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수험생분들 모두 힘내시고 한국사든 국어든 영어든 전공 과목이든 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